바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입니다. 예상 분야가 때 전후가 나오지 않아요. 왕수? 이거는 방송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믿져야 본전입니다. 무조건 넣으십시오. 이슈를 알면 집이 보인다. 빠숑이 파헤쳐보는 부동산 핫 이슈.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튜브 김학열 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발로 뛰는 프로 임장러 박성의 헐헐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씩 부동산 뉴스들이 쏟아지죠. 그 중에서도 한 달간 뜨거웠던 부동산 이슈들만 콕콕 집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핵심만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6월 한 달간 어떤 핫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핫 이슈는요. 2019년 7월 달부터 지금까지 102주 동안 어떤 현상,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102주 연속 상승을 했군요. 그렇죠. 이것이 네. 바로 102주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전 한 번에 보고 알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서울시 전셋값이죠. 서울 아파트 전셋값 102주 연속 올랐다. 전세가 기가 막혀. 서울 아파트 전셋값 평균 6억 1천만 원 돌파. 서울 아파트 전셋값 2년간 고공행진, 임대차 입법, 전세난 가중. 이런 기사들이 계속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초구가 지금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서초구에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가 레미안 프스티지, 반포 자이 이런 아파트들이 인기가 제일 많은데 34평 기준으로 10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10억 원 전후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20억 원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102주 동안에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한 거죠.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건수가 작년에만 45,142건이었다면 올해는 21,267건으로 반토막 났죠. 2019년도, 2020년도까지는 입주 물량이 많았다가 2021년도 들어서 입주 물량이 감소했는데 특히 2021년 하반기 때부터는 급감을 합니다. 여기다가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한 이주 수요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계획하지 않았던 이주 수요까지 발생함으로써 입주 물량은 줄고 그다음에 이주 수요도 많아지고 겹치게 되니까 전세 물량들이 더 급감을 한 거죠. 거기다가 임대차 입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시장에 나오는 매물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시장은 지금 아수라장입니다. 전월세가 너무 없어요. 전세 물량, 임차 물량을 구하시는 분들은요. 임차 임기 있죠. 전세나 월세 임기에 임박해서 집을 구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먼저 시간의 여유를 두시고 1년 전 혹은 6개월 전, 최소한 6개월 전에 이런 전세 물량, 임차 물량들을 구하시는 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평소보다는 조금 더 빨리 움직이시면 좋겠다. 두 번째 이슈는요. 빠숑님의 한숨 소리가 벌써 들리는 듯한데요. 화가 나요. 자, 분노 하시고 네네. 최근에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주택시장 안정강화 방안으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기를 조기화하겠다고 밝혔어요. 말도 어렵네요. 조기가.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기 변경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기존에는 투기가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사업일 경우에 조합이 설립되면 그 이후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되었죠.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양도의 제한이 있었는데 이번에 변경된 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기와 관련해서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됩니다. 좀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되는 시기를 조금 더 사업의 초기 단계로 앞당기겠다라는 정책이죠. 조합 이제 이 성성되기 전 단계까지도 거래하는 것들을 막겠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투기 수요를 막아보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은데요. 네. 조합원들이 10년 동안 혹은 그 이상 집을 못 팔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들 같은 경우는 전혀 거래가 안 되는 건가요?
전혀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이 지위 양도에도 예외가 허용이 됩니다. 첫 번째, 안전진단 통과일부터 2년 이상 정비계획 위반이 없는 경우. 두 번째,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2년 이상 추진위 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 세 번째, 추진위 설립일부터 2년 이상 조합 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 즉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조합원 지위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겠다는 이야기죠. 제가 예외 규정들을 좀 찾아봤는데 네.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한 물건들은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건 맞나요? 10년 보유 앤드 5년 거주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매도하시는 조합원이 1주택자여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상식적으로 네. 내가 1주택자인데 그 재건축 물건만 갖고 있잖아요. 10년 보유 5년 거주를 했으면 재건축 아파트를 새 아파트를 만들어서 새 아파트로 들어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죠. 새 아파트로 팔기가 만무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시장에 매물로 내놓는다?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거의 내놓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매물 자체가 품귀 현상을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제도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상속 내지 해외 이주라고 되어 있는데 상속은 본인이 죽는 거예요. 해외 이주는 그래요. 이미 돼가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거의 매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 10년 정도가 기본적인 목표인데 10년 동안 진행되는 경우는 없고 네. 한 15년, 20년 동안 진행이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재건축 물건들은 살 수가 없는 거네요. 결국은 거의. 그렇죠. 사기도 어렵고 네. 또 매물을 급할 때 집을 반드시 팔아야 되는 사정이 있는데 팔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한숨이 제가 안 나올 수가 네. 없겠죠. 그렇습니다. 와, 똑같나요? 다른가요? 와, 이거 보고 계신 사진들이 공통점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바로요. 네. 같은 아파트인데 와. 비포, 애프터 사진이에요. 기사 헤드라인 한번 살펴볼까요? 재건축 규제에 늘어나는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뜬다. 전국 리모델링 열풍. 역대 최대 강남 리모델링 대형 건설사 눈치전 치열. 2021년 11월이죠. 11월에 개포 우성 9차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사업 승인이 2018년 3월에 났는데 이때는 시세가 1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세로 얼마일 것 같으세요? 기존에 네. 2배 올라간 것들을 반영해 보면 한 20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20억이요. 현재 시세가 27억에다가 추가 분담금 4억까지 합하면 네. 시세로 따지면 31억. 물론 이 리모델링이라는 그 상품의 변화만으로 이뤄낸 성과는 아니고 그렇죠. 결국은 부동산 현 시장의 어떤 시장 분위기, 시세 상승 이런 것과 리모델링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가 만나서 이 어마어마한 시세 상승을 만들어낸 거죠. 재건축 단계가 좀 많이 단계마다 좀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또 강화된 규제 같은 경우 때문에 더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건축 규제에서 비껴나 있어요. 네.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30년이 지난 후에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지금부터는 한 40년 정도 걸리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일단 15년 차만 지나게 되면은 재건축보다 단계가 좀 짧아서 네. 빨리 진행될 수 있어서 그렇죠. 저처럼 성질 급한 사람은 더 네. 좋아할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30년 넘은 아파트들도 많지만 30년이 안 된 아파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90년대, 2000년도에 입주한 아파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단지들은 지금 리모델링 단계에 다 와 있어요. 네. 대표적인 단지가 일기 신도시예요. 네, 일기 신도시. 예, 분당, 일상, 중동, 3번, 그다음에 평촌까지 이 일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일기 신도시 내에서 재건축을 진행하기에는 최소한 15년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리모델링은 지금 추진하는 단계도 있고 네. 아마 성공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단지들이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현재 수도권에서 조합 설립을 완료하고 리모델링 추진 중인 단지는 총 61곳. 2019년 말에 37개 단지 23,935세대인 것과 비교하면 약 60%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와, 그러면은 이게
시장에서도 리모델링이 조금 더 사업성도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 같아요. 리모델링이 뜨는 건 알겠는데 제일 궁금한 건 이거 같아요. 재건축이 좋다는 거야? 아니면 리모델링이 좋다는 거야? 제가 내린 결론은 둘 다 좋다. 중요한 것은 네. 어떤 게 더 빨리 가느냐더라고요. 지금 시장에 필요한 건 새 아파트지 재건축 리모델링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가 더 먼저 제공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원래 이 방송에서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특정 단지를 찍어드리지는 않는데 네. 최근에 답사를 다녀오시고 임장을 다녀오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특히 또 리모델링 단지 위주로 돌아다니셨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정말 최신 정보일 텐데 2021년 하반기 좀 주목해 볼 만한 리모델링 단지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송파권역을 주목하세요. 송파 권역이면 송파구? 네. 그럼 강남 상구니까 강남이네요. 네, 강남 송파구에 리모델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하나도 아니고 많아요? 많습니다. 오. 그리고 네. 헬리오시티 바로 맞은편에 있는 성지 아파트라고 있는데 성지 아파트는 대한민국 최초로 수직 증축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아파트입니다. 수직 증축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층수보다 높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층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반 분양 나오는 물량도 이제 분양으로 시장에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헬리오시티 재건축으로 탄생한 헬리오시티와 바로 맞은편에 물론 규모는 다르긴 하지만 리모델링으로 탄생한 이 성지 아파트가 시세 차이가 어느 정도까지 따라갈 수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흥미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이슈는요, 여러 커뮤니티 댓글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예상 분양가 보니 두근두근.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네요. 서울 거주 추천 말고는 답이 없죠. 유유. 재밌는 거, 신혼에 당첨돼서 집 지어지면 초등 학부모 되겠네. 이거 중등 학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하루도 이 뉴스가 나오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7월 15일 날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네. 바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입니다. 와. 사전 청약이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본 청약의 1, 2년 전에 미리 아파트 입주자를 뽑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등의 약 3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공급 물량 중에서 14,000가구, 거의 절반이 신혼희망 타운으로 공급되는데요. 정부가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1년 안에 결혼할 예비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한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이죠.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인근 시세의 70에서 8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 이제 모두 주목해 주세요. 사전 청약 기본 조건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수도권 거주자,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 6개월 이상, 자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신혼부부 생애 최초는 도시 근로자 소득 130%, 맞벌이는 140% 이하. 신혼 희망타운의 가장 큰 매력이라면 신혼부부 혹은 한부모 가정이 대상이어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1%대 고정금리로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대 네. 70%까지. 최근에 그 사전 청약 지역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지역 중에서 1위가 어딘 줄 아세요? 알 것 같아요. 어디예요? 그것은 바로 하남 교산지구 아닌가요? 딩동댕. 와. 거기가 왜 인기가 많았을까요? 교산지구가 아무래도 인근 택지지구가 이미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위쪽으로 미사, 아래쪽으로 위례라든지 가밀지구 이렇게 택지지구 조성이 되어 있고 강남권에 가깝습니다. 거의 송파 생활권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남권에 가깝고 그래서 이런 편리한 어떤 교통도 예상이 되죠. 자,
가장 민감하고 궁금한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상 분양가. 정부는 주변 시세의 70에서 80% 수준일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주변 인근 시세보다는 조금은 저렴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분양가 무엇이든 물어보살. 자, 우리 빠숑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뭐 도사는 아니고요. 제가 한국갤럽 지금 스마트 큐브 여기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네. 수요 조사 그리고 분양가, 뭐 적정 분양가 파악 조사 이런 것들을 해요. 도사님 맞으시네요. 그런가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소비자 리서치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도출된 가격들을 보통 말씀을 드리는 것들인데요. 제일 인기가 많다고 하는 하남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미사 강변 도시와 단일지구의 한 중간 정도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7억대, 7억대. 8억대, 비싼 8억대. 네. 아마 9억은 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9억이 넘으면은 중도금 중도금 대출이 대출이 안 안 나오기 되잖아요. 때문에 이게 이제 서민 아파트로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아마 8억대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8억대 전후. 그러면 1위 핵스니까 네. 2위부터 2위까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다 9억 원 이하에서 한 4억 원, 4억 원에서 9억 원 정도 사이에 포지션이 쫙 될 것 같으니까요. 아마 이것들은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맞춰서 지역을 선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청약 전문가이기도 하시잖아요. 네. 특별 공급도 많이 당첨시키셨고 네. 본인도 되셨고 부모님도 당첨시키셨으니까 3기 신도시 사정 청약을 당첨되기 위한 꿀팁 네. 몇 가지만 이 자이TV 구독자들을 위해서 좀 베풀어 주시죠. 네. 대규모 택지지구는 해당 시군구 거주자 등에게 일부 물량을 우선 공급합니다. 당해가 있다는 거죠. 당해. 예. 당해가 뭐예요? 당해라는 것은 해당 시군구, 그러니까 남양주라고 하면은 남양주시, 그리고 하남이라고 하면은 하남시, 이렇게 당해에 해당되는 그 구역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을 당해라고 하는데요. 실제 거주해야 되는 거죠? 네, 거주를 하셔야 되죠. 주소지를 두시고 거주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거주해야 돼요? 원래는 청약으로 따지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투기과열지구에서 2년 이상 거주하셔야 되는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청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거주 안 해도? 거주 안 해도. 그런데 당해 신청은 불가능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100가구를 모집할 경우에 당해 하남에서 50가구를 먼저 선정을 하기 때문에 주소지가 당해에 가 있으면 훨씬 유리하신 거죠. 사전 청약 공고일 이전에만 주소지 이사를 하시면 거주 기간과 관련 없이 당해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이것도 청약을 신청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특정 지역의 경쟁률하고 격차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것들도 눈치 작전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이 경쟁률이 어마어마한데 네. 물량이 아마도 많은 쪽으로 좀 처음에는 도전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디가 제일 많다고 그랬죠? 왕수? 우리가 3,700가구 정도 된다고 하니까 네. 아마 근데 또 이렇게 또 방송 나가고 가면 또 글로 다 몰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혹시 이 방송 때문에 남양주 왕수 신도시의 청약 경쟁률이 제일 높다. 그러면은 저희 잘못이죠, 뭐 그럼. 3기 신도시는 네. 일단 사전 청약으로 당첨이 되신 이후에 다른 일반 청약을 또 시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사전 청약에 당첨되신 이후에 본 청약을 기다리셔도 되시고 또 그 이후 입주까지 기다리셔도 되시고요. 다른 일반 서울 수도권에서 일반 민영 아파트에서 청약하는 이런 청약에 도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3기 신도시는 믿져야 본전입니다. 무조건 넣으십시오. 6월의 마지막 이슈는요. 2021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분양단지는 어디일까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점도 중요하지만 미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 지금 산 가격보다 5년 후, 10년 후에는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을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제안을 드렸던 것들이죠. 자, 우선 주목해야 할 단지 저부터 말씀드리면 네. 저는 서울 경기권을 좀 두루두루 봤는데요. 네. 자,
하나씩 근데 살펴 많아요,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야, 매력적인 굉장히- 분양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 방송 지금 한 1, 2분 될 텐데 여기에 순간 조회수가 엄청 올라갈 것 같은데.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서울입니다. 둔촌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 볼에 행당 7구역, 장위 4구역, 장위 10구역, 이문 1구역, 문정 136 재건축, 대조 1구역, 은평 대방 노면드 1차. 그리고 경기로 갑니다. 네. 자, 광명 2구역, 광명 5구역, 안양 진흥 아파트, 의왕 내손 4구역, 의왕 오정 나구역, 하남의 C구역. 자, 그리고 인천으로 갑니다. 계양 1구역, 주안 10구역. 기타 여러 주목해야 할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야, 지금 손가락 세 대가 제가 까먹었어요. 일단은 네.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하반기에 분양하는 단지들이 많이 있죠. 지금 말씀해 주신 단지들은 너무 다 좋은 단지들 같아요. 각 지역에서는 기다리는 단지들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수도권 외의 지역에 빠쇼님 전년도에 네네. 대한민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어딘지 아세요? 집값이 가장 많이 오는 곳? 네, 서울은 아닌 것 같고 많이 올라서 경기, 세종시이죠. 아, 세종시에서 추천해 주실 만한 단지가 있다고 하셔서 미래 가치를 따지실 때, 현재 가치를 따지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얼마에 분양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지금 가격에도 대기 수요자들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대기 수요자가 있는지를 보려고 하면요, 그 지역에 미분양이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네, 전국에 17개 광역 지자체가 있는데요, 미분양이 없는 지역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디인가요? 세종시입니다. 아, 세종시군요. 서울도 미분양이 있거든요. 그렇게 네. 수요가 많다고 하는데 세종시는 단 한 세대도 없어요. 와, 정말 매력적인 도시네요. 근데 세종시 하면 이게 늘 공무원분들이 특별 네. 공급으로 많이 많이 가져가셨어요. 가져가셨죠. 특별 공급을 많이 가져가시는 바람에 일반 분양분들이 좀 적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제도가 바뀌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공무원 특별 공급이 일정 부분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 분양 물량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 그건 굉장히 큰 호재네요. 일반 그렇죠.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네. 대형 호재네요. 더군다나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신도시 택지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브랜드가 많지 않았어요. 처음에 이제 2군 브랜드 이군 시작했는데 브랜드가? 최근에는 이제 분양이 잘 되다 보니까 1군 브랜드들이 들어왔거든요. 나중에는 아무래도 1군 브랜드 단지들이 프리미엄이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했더니 딱 눈에 띄는 단지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어떤 단지가 보이세요? 세종자이가 보이더라고요. 세종자이더시티가 네. 대단지로 이제 들어올 예정이죠. 네. 7월에 분양할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뭐 네. 저희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이 분양이 네. 완판이 될 텐데 네. 제가 보는 것들은 과연 몇 대의 매수로 분양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자이더시티 같은 경우에는 추천 물량이 있습니다. 진짜요? 네, 중대형 평형이 있거든요. 대형이 있구나. 네, 그래서 또 특히 세종시가 청약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네,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데요. 아, 광역 네. 청약이 가능하구나. 네, 세종시에서 한 50% 정도 미리 뽑고요. 그 외에 광역시, 기타 지역에서 주소지가 세종에 되어 있지 않더라도 청약에 도전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방송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저희끼리. 경쟁률이 올라갈 것 같은데. 네. 6월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한 달 중에 하나입니다. 6월 1일이 재산세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한 달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한 달이었었고요. 그래서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음 한 달 기사들도 제가 내 눈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또 팁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2021년도 어느새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자, 남은 하반기에는 구독자 여러분 모두 내 집 마련 꼭 이루시고 행복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울트라 빠숑 부동산 하리쇼. 하리쇼.